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종합주가지수 3200선을 중심으로 공방을 이어나갔고 아시아 세션이 훈풍은 유럽 세션까지 번져서 독일을 포함해 유럽 증시는 대부분 1%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 3200선을 넘어서 레벨업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시장은 보합 출발을 한 뒤 지그재그 왕복 달리기를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퍼센트로는 낮지만 이 포인트로는 장 시작 후 30분도 안 돼서 420포인트에서 418포인트를 오갔으니까 절대 적은 움직임은 아니었죠. 게다가 그 뒤에는 다시 420포인트를 스트레이트로 넘기면서 장 초반에는 이 롱이고 숏이고 쫓아다닌 사람들 참 애를 먹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10시 30분 이후에는 시장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다시 420.95포인트까지 상승을 하면서 종합주가지수 3200선을 넘기려는 시도가 이어졌는데요. 그렇게 선물 기준으로 420포인트에서 한참 횡보를 하던 시장은 오후 2시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418.65까지 밀립니다. 이것은 이 프리미엄 빼기라고 봐도 되겠지만 사실 오전에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빠져서 오후에는 프리미엄이 덜 빠졌습니다. 그냥 그래서 기술적인 전형적인 그 기술적 조정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게 조정이 나오면 오후 한 2시 30분에서 35분까지 나오는데 이번에는 그냥 오후 2시 15분에 저점을 확인하고 시장이 위로 돌아갔죠. 그러면서 이 콜옵션이 죽었던 게 금방 살아나게 됩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야 다양하겠지만 이번 만기에 종합주가지수 3200선을 넘길 것인지 또는 못 넘기고 다시 레벨 다운할 것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으나 상단으로는 425포인트,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 3240포인트에 엄청난 매물벽이 쌓여 있고요.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 외국인과 기관들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으며 아래로는 이미 다 포기한 듯이 410포인트 이하에 대해서만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만 삐끗해도 3170포인트까지는 얼마든지 구경할 수 있을 정도로 미결제 약정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 이 외국인이 포지션을 해석한 것은 HDS마다 다르고 또 갖고 있는 로직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견해로는 외국인들은 420포인트를 강하게 넘겨서 422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가야만 이익이 나고 417포인트에서 415포인트까지 그 구간에 이르게 되면 이른바 이 백스프레드의 그 똥창 구간이란 곳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로 밀어버릴 것이라면 확실하게 밀든지 아니면 반대로 당기려면 확실하게 당기는 것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요. 개인은 이번물 그래도 나름 양레이쇼 스프레드를 잘 끌고 와서 큰 이익은 없었겠지만 지난주 후반부터는 슬슬 양매수로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론가 개인들도 위든 아래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장이 대립 구도를 정리하면 외국인들은 상승을 노리거나 아예 급락을 노리는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또 기관들은 종합주가지수 3200선 거기서 가두려고 하고 있고 또 개인들은 위든 아래든 움직이기를 바라는 상황인데 아직 개인들의 포지션은 그닥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외국인 대 기관이 3220포인트를 위로 넘기느냐 그걸 놓고 다투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이 선물도 만기가 되죠. 그래서 스프레드를 잘 봐야 되는데 선물 9월물과 12월물 스프레드가 오늘은 마이너스 0.3포인트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0.15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오전 12시를 넘기면서 8,000계약 이상이 거래가 여러 번 이어졌는데 오늘 그래서 한 45,000계약 정도 스프레드 거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선물 포지션이 롤오버 할 때 이 스프레드가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다음 분기에 대한 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만기까지의 스프레드가 지속적으로 개선된지를 잘 관찰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세한 시장 대응 전략은 총평 때 이야기를 하고요.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이 보합 출발한 상태에서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독일 중심으로 지난주에 연속해서 음봉을 얻어맞은 것을 모조리 양봉으로 끌어올려서 마감을 시켰는데 하지만 닥스 기준 16,000포인트를 넘긴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저 변동성 매도 장세였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 스탁스 지수는 신고가를 갱신했는데 종가상으로는 밀렸지만 어쨌든 신고가를 썼다는 점에서 저는 시장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 커머디티는 사람들 좀 스트레스 받겠죠. 아시아 세션에서 유난히 구리와 기름이 약세를 보였는데 기름이 약세를 보인 것은 지난주 금요일에 매도 엣지가 많이 나왔던 것이 전재 거래에 이어져서 이 유럽 세션 직전에 언더슈팅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세션 프리마켓인 오후 3시부터 기름은 바닥을 찍고 턴하기 시작해서 다시 69달러를 넘기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뭐 어제 미국 세션이 놀았기 때문에 특별히 의미 있는 흐름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게 있는데 그 최근에 스탁스는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그런데 왜 독일만 이렇게 상대적으로 언더퍼폼을 하고 있냐라고 하면 이 독일이 대표 주가 지수 선물인 닥스 30 주가 지수 선물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30개 종목으로 지수를 산출합니다. 그런데 9월 20일부터는 10개 종목을 더 추가해서 닥스 40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지금 시장 편입 그런 이슈가 있어서 지금은 상대적으로 덜 오르고 있다. 근데 이제 9월 20일 이후에는 마켓 무빙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럽 증시 정리해보면 유럽 지수 선물은 변동성 매도를 이어가면서 본장 초반부터 계단식 상승해서 1%대 상승을 마감했고 또 미국 지수 선물도 발맞춰서 0.2% 넘게 올랐죠. 물론 미국 지수 선물은 노동절 연휴로 새벽 2시에 조기 폐장을 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자, 미국 세션은 생략하고 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한국 시장은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기관들이 방향성을 어디로 여는지에 따라서 3220포인트를 향해서 달릴 것인지 아니면 레벨 다운을 해서 3180포인트대로 내려갈 것인지 둘 다 열려 있어요. 어제는 현물의 방향성도 없고 또 선물의 방향성은 없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강세 분위기가 강했죠. 또 유럽도 강세 마감을 해서 우리 시장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만 이 옵션 매수로 이익 내기는 특히 콜옵션 425 이상의 옵션을 매수해서 이익 내기는 아주 어려워 보이고요. 굳이 상방을 본다면 422.5 스트레들 매도를 쌓거나 풋 415 정도를 매도하는 게 그나마 나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오전장에는 상승을 했다가도 오후장에는 다시 눌려서 420선을 깨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 보이는데 저는 이게 가장 확률 높은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한국 시장에서의 방향성 거래는 기관들이 위쪽 그러니까 422포인트를 열어주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고 오전장 대응과 오후장 대응을 분리해서 전략을 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외 시장은 니케이 선물 매도를 3만 포인트 이상에서는 한번 쌓아볼 만하다고 생각돼요. 지난주 연속된 상승에 오늘까지 이르게 되면 니케이 현물은 이 3갭이 나오게 됩니다. 위로 열려있는 것은 3485포인트인데 아래로는 29000포인트 다시 한번 구정시켜줘야죠. 위로 500포인트, 아래로는 1000포인트의 손익비를 가졌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숏 한번 잡아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추세로 숏을 잡는 게 아니라 단기 매도의 관점이기 때문에 29,000까지 와서 청산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각자의 리스크 선호에 따라서 손익비가 나쁜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거래를 하자. 근데 단기다. 단기로 숏을 본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지금 쿼드러플 만기주죠. 그래서 이제 사흘 남았는데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